예, 안녕하세요. 3주차 1강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3장, 장애인 복지 역사를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보면은, 1절은 서구 장애인 복지의 역사적 발전 과정, 어, 제2절 한국장애인 복지 역사적 발전 과정, 제3절은 장애인 복지 전망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 장애인이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어떠한 처우를 받았는지 살펴보면 시간적 변화에 따른 시대적 상황과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코프만의 분류에 따르면 고대 시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관심사는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문화, 사상, 철학, 경제, 산업, 교육, 의학 및 이념적 배경에 의해 발전해 완, 어, 발전해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명절의 시대.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편견과 미신에 의해 신의 저주를 받는 생명체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 조소의 시대. 고대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장애인을 노래개로 우선거리로 삼았던 시대이다. 세 번째, 보호의 시대. 중세에 이르러 기독교적 박의 정신에 의해 구호나 보호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이다. 네 번째, 교육의 시대. 서구의 절대주의 체제에서 부국 강병은 전체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적에서 교육 사상이 태동되던 시대이다. 직업보도의 시대, 산업혁명과 함께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한 조치로서 직업보도를 통한 교육과 훈련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도되었던 시대이다. 여섯 번째, 재활투쟁의 시대, 1960년대 이르러 미국을 비롯한 각국 사회가 복지사회 실현을 최대의 이수로 삼았다. 장애인에게도
인간의 존엄, 가치, 권리가 일반인과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국가적 대책을 촉구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한 시대이다. 일곱 번째, 사회 통합의 시대. 1970년대 들어 장애인의 사회적 재활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 교육, 고용 및 취업 등에 따른 복지적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한 시대라고 보았다. 고대 시대의 장애인 간,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체의 건강과 미에 대한 찬미 풍습으로 척추 장애인, 난쟁이, 지체 장애인, 청각, 언어 장애인 등을 추한 인간의 표현으로 생각하여 산중에 버려 아사시켰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장애 아동은 빈번히 유해 살해의 대상이 되었다. 스파르타 라쿠르고스 법정에 의하면 국가적 번영과 인간 최고의 존엄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출생 후 첫 주의 모든 유아들에 대해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잠재적 장애를 지닌 아동을 제거했는데 신체 허약자, 지능, 열등자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산중에 버리는 것이 허용되었다. 로마법에서는 모체에서 출생한 영아가 인간의 형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것이 왕법 및 십이표진법 이래 인정되었으면 이들에 대하여 출생의 법칙,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테네에서는 사회적이고 종교적 신념으로 죽은 후 한 생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모들까지 유아 사례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역마다 문화적 특수성의 차이는 있었지만 미신적인 시대로 과학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장애인을 유기, 학대하였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 사상에서 장애인 보호 사상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기독교의 장애인을 비롯한 학자 보호 사상은 중세시대
장애인 보호에 서고 인권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시대의 장애인관. 중세 사회는 기독교 박해 사상을 기초로 보호, 사상, 태동기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 그리스나 로마의 장애인 학대는 자비와 동정으로 변화하면서 중세 초기 교회는 빈민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4세기경 성 니콜라스와 성 바젤, 지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양론을 설치하여 수용, 보호하였습니다. 성 크리스토소스 터무스 수도자, 빈곤자와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 유아보호시설을 운영하였다. 5세기경 림나에우스 시리아의 시각장애인 보호소를 설립하였다. 중세 초기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중세 말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장애인도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계는 장애를 지닌 시민들은 주류사회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고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구성으로도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근대 시대의 장애인간. 이러한 우생학과 사회 진화론의 영향으로 20세기 초 영국에서는 열악한 인자를 가진 사람이 출산을 억제하는 우생학 운동이 활발해졌다. 이 연구 보고는 정신지체의 유전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어 정신지체는 범죄, 타락, 빈곤의 원인이라는 편견을 만들어내고 사회 방어 및 장애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는 격리 수용이 촉진됐다. 1863년 뉴욕시의 장애인 전문병원
1989년 설립. 클리블랜드 제알은 1893년 설립된 장애인을 위한 산업학교 등 재활 성격을 강하게 띈 움직임이 있었다. 현대 장애인 복지 발달 과정은 어, 현대 장애인 복지 태동기가 1910년에서 1960년대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1919년 임의 할당 제도로서 퇴역, 상위 군인을 일정 비율 이상 자주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방명록 제도를 설치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는 1921년 전쟁 신체 장애인의 고용의 의무를 정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는 개최된 ILO 제26차 총회에서 전시로부터 평화 시기의 가독에 있어서 고용 조직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 적극적으로 제정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어, 현대 장애인의 복지의 전환기 1970년대 1950년과 60년대에 선진국들의 장애인 복지는 시설 중심이었고 수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거주, 교육, 직업, 여가, 의료 등 인간 생활에 필요한 사회 기능을 한 장소에 결집해 놓은 형태, 이러한 시설 형태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반성에서 사회의 주류의 장애인이 합류해야 함을 제창한 사회적 정상화 이념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파급되었습니다. 음, 어, 현대 장애인 복지의 어, 전환기. 유엔 총회는 정상화 이념의 역량과 세계 인권선언 1948년을 근거로 1970년대에 장애인 재활 10년 선언을 채택하고 1971년에는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의 장애의 원인 및 특질 정도에 상관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전 세계에 선언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적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어서 1975년에 신체 장애인 권리 선언을 채택하고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모든 국가는 장애인의 이 같은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는 적극적 시책을 펴줄 것을 촉구했다. 1950년과 60년대에 선진국들의 장애인 복지는 시설 중심이었고 수용시설 중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을 연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거주, 교육, 직업, 여가, 의료 등 인간 생활에 필요한 사회 기능을 한 장소에 결집해 놓은 형태였다. 이는 지역사회와는 격리된 별개의 생활이었으며 또한 수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거주 환경이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형태의 제약된 시설 환경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시설 형태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반성해서 사회의 주류에서 장애인이 합류해야 할 함을 제창한 사회적 정상화 이념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파급되었다. 1969년 니루제는 정상화 개념에서 발달 장애인의 평등 기회를 주장하였다. 그 후 정상화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졌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장애인이 문화적으로 정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개념이다. 울펜스버거는 사회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신체적으로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수단을 이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이 사회의 주류에 접근하는 생활 수준과 생활 양식뿐 아니라 장애인이 주체 행동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장애인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일치하는 행동으로 사회의 주류에 합류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유엔 총회는 정상화 이념의 역량과 세계 인권 선언을 근거로 1970년대 장애인 재활 10년을 채택하고 1971년에는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 및 특질 정도에 상관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전 세계에 선언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적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어서 1975년에 신체 장애인 권리 선언을 채택하고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모든 국가는 장애인의 이 같은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는 적극적 시책을 펴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그 선언을 1950년대부터 북유럽에서 싹터 미국으로 건너가 체계화된 정상화 이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권리 선언과 정상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 1970년부터 장애인 복지 정책은 수용시설 중심의 복지로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 재활로 강화되면서 중증 장애인을 사회 통합의 저항하는 장애인 복지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은 1970년에 장기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활의 장을 제공해서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발달 장애인 서비스 및 시설 건축물법을 제정하였다. 1975년에 장애인 아동교육법이 통과되어 장애와 정도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1978년에는 장애인 부조 및 권리법이 제정되어 사회 관리를 통한 장애인의 욕구 충족을 중시하는 행정 방식을 도입하였다. 한편 세계 최초로 건축물 설치에 관한 미국 기준 설계서가 작성된 후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영국,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서독, 일본 등 선진국은 도로 공공시설 도시계획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권의 장벽 제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장애인 복지 발전기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총체적 접근 형태의 장애인 복지가 촉진되어 장애인 복지 도약기를 맡게 됐다. 1976년에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1981년을 국제장애인을 해로 정하고 안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적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모든 국가에서 장애 정책의 지속적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유엔 회원국들의 장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유엔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82년, 72년까지입니다.를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면 미국은 1984년 발달장애의 장애인법을 제정하였다. 현대장애인 복지도약기 1990년 이후 1990년대 이전에 구축한 장애인 복지가 생활에 밀착해서 전인적 총체적인 개념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됐다. 유엔은 모든 나라가 이에 준하여 실천하기를 권고하고 장애인의 기회 균등을 위해 표준 규칙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장애인 도약기 1990년 장애인 개의 중요한 사건은 1990년 7월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 장애인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이를 규제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이 법률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차별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만들어 졌다. 어, 3주차 일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